네, 우리나라 국민의 독서량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한 달에 약 1.3권을 읽는다고 합니다. 또 성인 3명 중 1명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줄어드는 독서량만큼 도서 구입비 역시 줄어들면서 점점 책을 읽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 10분 체크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도서 구입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책을 안 읽는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 성인 3명 중 1명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심해도 너무 심한데요. 네. 이 독서가 한 국가의 문화적 경쟁력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10년과 비교를 해보면 이 한 달에 평균 도서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 15,000원 정도. 네. 그러니까 6년 전인 2010년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6,000원 이상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도서 책의 가격은 이 가격이 올라갈 텐데 네. 그렇다면 독서량이 늘어나거나 비슷하기만 해도 도서 구입비는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책을 점차 가면 갈수록 덜 읽다 보니 읽지 않다 보니 도서 구입비마저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OECD의 다른 국가들의 경쟁력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네. 수가 없는데요. 상당히 좀 매우 이 독서에 있어서만큼 우리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0년 말씀드렸던 대로 2인 가구 이상의 이 월 평균 책 구매 비용이 21,902원이었던 반면에 네. 지난해 통계인데요. 2016년에는 15,335원. 계속 줄어드는군요. 도서 구입비가 오히려 늘어나야 되고 특히 네. 이 도서 정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 구입비가 좀 올랐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책 한 권만 사더라도 요즘에는 2만 원, 2만 뭐 5천 원요. 이렇게 네. 훌쩍 넘게 되거든요. 2만 원 넘게 되는데 고작 해야 월 평균에 이 책 한 권을 구입하는 비용 지출이 이 커피 두세 잔 정도 불과하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네, 이제 뭐 음료 비용, 음료 마시는 것도 좋지만 책을 좀 사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평균 독서량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이? 예. 네, 평균 독서율인데 연평균 독서율입니다. 네. 앞서 이 성인 3명 중 1명 정도는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글쎄 않는다고 말이에요. 말씀드렸는데요. 독서율이 점차 줄어들어서 이 성인의 경우에는 65.3%, 3명 중 2명 정도의 비율이 되는 것이고요. 독서율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습니다. 전체 100명 중에서 몇 명이 보느냐 이겁니까? 전체 이 대상이 되는 독서 인구 중에서 정작 책 독서를 하는 인구의 비율이 될 텐데요. 점차 줄어들어서 65.3%까지 성인은 줄어들었고요. 그렇다면 그나마 나머지 다행인 점은 학생들인데 네. 94.9%. 학생들만큼은 아주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아니 그렇다면 성인들 네. 같은 경우는 35%는 책을 안 읽는다는 건가요, 아예? 그렇죠. 학생들이야 뭐 어쩌 한 권도 읽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학생들의 99%라는 건 어차피 책을 읽어야 하잖아요. 예. 학생들은. 근데 이 책은 학생들의 경우에도 수험 도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아, 그래요? 예, 만화와 잡지를 제외한 문고, 단행본, 그리고 연작, 소설, 에세이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논술을 해야 되고 네. 또 그리고 이 국어 과목과 관련해서 다양한 또 독서를 해야 되기는 하거든요.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독서량이 늘어나는 고무적이기는 합니다. 학생들의 이 독서율이 이 정도로 유지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나라가 OECD의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인데 네. 성인들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어떤 통제할 수 있고 이 독서를 지도할 수가 있는 반면에 성인들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네. 시간이 나면 책을 좀 보고 또 책을 본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독서 한 분과 또는 가족들과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라 시간 나면 술을 드시러 가는 인구가 많을까요? 좀 안타깝습니다. 도서관도 요즘에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동네 도서관들을 많이 세웠거든요. 네, 도서관의 수와 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네. 우리가 점차 독서 인구가 늘어나는 관심을 모으는데 이 도서관 또 큰 도서관, 작은 도서관, 또 마을 도서관, 대학 도서관 등등의 네. 다른 어떤 형태의 도서관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전국적으로 1,000여 개의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차 네. 그 숫자도 늘어나서 2011년입니다. 800여 곳 가까이 됐던 이 도서관의 숫자, 공공도서관이 2015년, 2년 전인데 한 1,000여 곳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네. 978곳. 이 도서관의 숫자는 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도서관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이 우리나라의 이 전체 인구를
인구를 비교해 보면 인구를 감안하면 그렇게 많은 도서관의 숫자도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체 도서관의 숫자가 만여 곳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와 인구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영국의 경우에도 4천여 곳이 넘거든요. 우리는 1,000개 정도. 1,000개 정도가 되고요. 4배가 되고요. 네. 독일의 경우에도 우리보다 7배가 넘습니다. 그 규모가 더 클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도서관보다. 일본의 경우에도 또 3천여 곳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진국의 경우에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도서관의 숫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독서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그 국가의 국민들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그럼요. 있는데 예. 우리도 앞으로 다른 투자보다도 도서관의 숫자를 절대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어 네. 보입니다. 그 각 기초자치단체, 구청장이라든가 자치단체장들은 도서관 늘리는 것을 많은 수건 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 추세가. 그렇습니다. 네.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각 기초단체 단위별로 네. 또는 이 서울시에도 여러 곳에 도서관이 있기는 한데 네. 또 이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어디에 있는가를 몰라서 또 이용하는 시간에 있어서도 네.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자녀와 함께 도서를 빌려갈 수 있는 것이 주말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다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그런 점에서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이 운영 시간 자체를 늘리는 것도 도서 인구를 늘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 그 개방 시간을 좀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책을 읽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이 바쁘다 바빠. 이 어른도 바쁘고 아이들도 바쁜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왜 책을 읽을 시간이 부족한지를 물어봤습니다. 네. 이 성인들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응답이 이 일 때문에 바빠서 안 되겠다. 그래요.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라고 하는 응답도 해서 책 읽는 습관이 그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으로 맞습니다. 보입니다. 어릴 때 예. 읽었던 그 습관이 어른이 돼서도 또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게 되는 또 지하철을 타서도 책을 읽는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다들 스마트폰, 휴대폰만 쥐고 있다는 것은 물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읽을 거리 내용들을 읽을 수는 있겠지만 정작 인쇄되어 있는 책을 읽는 그런 우리 국민들의 성숙된 또 도서 문화도 필요해 보이는데 네.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부하기 또 바쁩니다. 이 학교나 학원 학생들은 때문에 이해할 수 있죠. 뭐. 시간이 없어서라고 돼 있고 책 읽기가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그다음에 컴퓨터, 인터넷, 휴대전화 게임으로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너무나 바쁜 우리 세태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책을 읽는 이 독서의 습관이 안 만들어져서라고도 이유를 꼽을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이 근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습관을 이 우리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보면은 그 지하철 타잖아요. 네. 그럼 신문 보시는 분이라든가 이 책을 보는 분들이 이제 많았는데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뭐 드라마를 본다든가 게임을 한다든가 이렇게 다 문화가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스마트 시대를 반영하는 현실이라 어쩔 수 없기는 한데 네. 일본의 경우에도 아직 이 지하철에서는 보기 쉽게 문고판 형태로 네. 이런 책을 읽는 독서 인구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에도 유명한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이런 대작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네. 일본의 독서 문화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웹소설이라는 건 어느 정도 됩니까? 스마트폰에서의 웹소설을 실제로 좀 많이 보는 사람들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종이에서 화면, 디스플레이로 넘어가는 웹소설, 웹 에세이집 네. 등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식의 변화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는 전자책도 독서 인구로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연재되는 시장의 규모가 뭐 200억 정도나 됩니다. 그래서 꽤 늘었네요. 국내 연간 규모를 보더라도 뭐 네이버라든지 잘 알려져 있는 포털, 또 문피아라고 하는 거, 또 조아라, 북팔 이런 이 웹북과 관련된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많은 독서 인구들이 이 독서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전체 시장 규모를 보더라도 한 4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연간 온라인의 연재 시장이 이제 점점점 늘어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은 2017년이기 때문에 400억보다도 더 늘어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이 규모, 금액상으로도 상당한 정도가 수준이 이제는 웹소설을 통해서 이 인쇄물에서 이제는 디스플레이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자책이요. 상당히 저도 들어가서 한번 보니까 다양한 기능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프라인 책도 물론 이제 우리가 스카이 됐으니까 책을 보는데 네. 전자책도 모니터상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인용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 또 책갈피 기능이 있어서 맞습니다. 쉽게 지난번에 독서 다음 부분으로 바로 이어서 볼 수 있는 기능도 있고 편리한 네.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인쇄본이라기보다는
독서 자체가 이런 웹북 또 전자책을 통해서이든 간에 실제로 책을 읽는 인구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네. 반드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배종찬 본부장님, 네. 해외 좀 비교 좀 해주시죠. 네, 해외의 독서의 어떤 독서량이라든가 네. 독서 환경이라든가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앞서 우리나라의 네. 독서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웨덴의 경우, 북구라파의 경우는 상당히 독서율이 높습니다. 책을 손에서 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어허. 스웨덴의 경우에도 네. 인구의 87%, 네. 1년에 이 책 한 권 이상 읽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인데요. 이 네덜란드만 해도 84%, 영국 82%, 도서관이 많았던 영국이지 않겠습니까? 독일 81%, 미국도 73%나 되거든요. 미국도 네. 게임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영화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독서가 네. 적지 않을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한국의 경우보다는 훨씬 많다라는 점에서 네. 어릴 때 읽었던 한 권의 책이 평생의 기억 속에 남지 않겠습니까? 이 독서를 읽는 습관을 어릴 때 자녀들과 부모님과 함께 이 독서 습관을 길러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지금 지표 나온 스웨덴이라든가 네덜란드는 북유럽 국가들 아닙니까? 네. 사실상 세계적으로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국가들이죠. 네. 국민소득 10만 달러 이렇게 국가 국가인데. 경쟁력도 상당히 높거든요. 글쎄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런 거죠. 바로 거기서 창의성이 나오는 것이고요. 바로 그것으로부터 독서로부터 국가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창출되는 네.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중요한 것이 그런 창의성이 어릴 때 많은 책을 읽었던 그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네. 국가 성장 동력이 되는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 읽었던 그 몇 권의 책을 손에 쥐어줄 수 있는 부모님들의 이 독서 가이드 이제는 정말 필요한 때로 보여집니다. 본부장님 혹시 책 읽는 독서량과 청소년들이 네네. 성적과의 뭐 함수 관계 그런 건 나와 있는 거 없습니까? 아, 바로 연결이 됩니다. 아, 그래요? 독서를 많이 했던 청소년일수록 실제 공부를 할 때도 그 능력이 이 발군의 탁월한 능력으로 발휘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한 권도 읽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이 수능 성적의 등급에 있어서 뭐 6등급 이상으로 좀 낮았던 반면에 네. 11권 이상의 책을 읽었던 경우에는 수능 등급도 이 4등급 정도 수준으로 4등급대로 나왔다는 거. 여실히 이 성적에 있어서도 독서량과 비례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외국어 영역. 특히 수리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읽은 것은 당장 이 연결이 안 될 텐데 이렇게 높다는 것은 그만큼 직관력을 또 키워주기도 하고 네. 논리력도 양성해주기 때문에 키워주기 때문에 길러주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책 읽으십시오. 네. 자, 그렇다면 그런 말이죠. 이 정부에서도 국가에서도 이러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책을 많이 읽고 또 그런 환경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상력, 독서 공간, 독서 습관이 길러질 수 있는 것, 우리 국민 모두가 책을 읽자라는 것, 가을만 되면 독서의 계절이 아닌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인프라가 많아져야 됩니다. 이 도서관 곳곳에 더 많이, 지금 한 1000여 곳 돼 있지만 한 1000여 곳, 2배 정도 늘릴 필요가 있고요. 네. 어릴 때부터 독서를 더 강조해서 게임보다는 일정 시간을 독서에 할애해 줄 수 있는 그런 전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를 반드시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리서치 앤 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